차가운 병원 복도. 아빠 민주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간신히 숨을 이어가는 어린 딸 소미를 보며 타들어가는 절망에 잠겨 있었습니다. 째깍거리는 시계 소리만이 공허하게 울리는 그 순간 병원의 엄숙한 정적을 깨고 예기치 못한 소란이 일어납니다. 복도 저편에서 나타난 것은 온몸이 눈처럼 새하얀 진돗개 한 마리였습니다. 이 기이하고 낯선 방문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이 절망의 공간에 나타난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동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과 의학의 경계를 넘어선 기적, 절망의 가장 깊은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 생명의 끈질긴 믿음과 사랑에 대한 생생한 기록입니다. 우리는 백구라 불리게 될 이 진돗개가 어떻게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 필사적으로 병원을 찾아왔는지, 그리고 병원의 차가운 이성과 엄격한 규율에 맞서 어떤 외로운 싸움을 벌였는지 숨죽이며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죽어가는 아기와 마주한 결정적인 순간, 백구가 보인 그 놀라운 행동은 단순한 기적을 넘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가장 순수하고 원초적인 사랑의 형태를 일깨우게 됩니다. 이 작은 생명이 가진 거대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며 그 끝은 어디를 향하고 있었을까요? 그럼 편안히 앉으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채널은 유산을 따라서입니다. 이제 조심스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대학병원 소아중환자실의 공기는 언제나 소독약 냄새와 억눌린 슬픔, 그리고 가느다란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하얀 가운의 의료진들은 무표정한 얼굴로 분주히 움직였고, 간간히 들려오는 부모들의 낮은 흐느낌은 차가운 벽에 스며들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민준과 그의 아내 지혜에게도 이곳은 지난 석 달간의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나뿐인 딸, 소미가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 진단을 받고 이곳에 누운 뒤로 부부의 시간은 멈춰버렸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에 의지해 색색거리며 숨을 내쉬는 작은 몸, 앙상한 팔에 어지럽게 꽂힌 주삿바늘 자국을 볼 때마다 민주는 심장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민주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댄 채 미동도 없는 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어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말을 덤덤하게 내뱉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그는 아내 지혜 앞에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장이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날카로운 여성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어머, 걔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왔어? 보안팀 빨리 불러요. 민주는 짜증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안 그래도 찢어질 듯한 신경을 건드리는 소음이었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복도 한가운데 털이 눈처럼 하얀 진돗개 한 마리가 서 있었습니다. 길을 잃은 듯 두리번거리는 기색도 사람을 보고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위협적인 태도도 아니었습니다. 그 개는 마치 뚜렷한 목적지를 가진 사람처럼 주위를 살피며 차분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며칠은 굶은 듯 비쩍 말라 있었고 새하얀 털 곳곳에는 흙먼지와 나무십 같은 것들이 지저분하게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오랜 여정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당황하며 개를 둘러쌌지만 섣불리 다가서지는 못했습니다. 개는 그들의 소란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무언가를 찾는 듯 간절한 눈빛으로 주위를 훑었습니다. 그러다 개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습니다. 바로 소미가 누워있는 중환자실, 민준이 서 있는 바로 그 유리창이었습니다. 개의 검고 깊은 눈동자가
유리창 너머의 작은 생명을 정확히 포착하는 순간 민주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개가 어떻게 당장 저 개 끌어내요. 여긴 중환자실 앞이라고요. 세균 덩어리가 어딜 함부로. 민주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의 고함 소리에 뒤늦게 달려온 보안 요원 2명이 개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개는 그들의 손길을 용케 피하며 한 발짝씩 끈질기게 소미의 병실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는 쇠붙이 같았습니다. 개의 행동에는 어떠한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의 목표, 저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강렬한 의지만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개의 이런 기묘한 행동에 대해 혹자는 진돗개의 귀소 본능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진도에서 팔려갔던 개가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 원래 주인에게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죠. 하지만 이 개의 행동은 단순한 귀소 본능과는 차원이 다른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강한 목적성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된 존재를 찾아온 순례자의 걸음과도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과의 실랑이가 계속되자 소란을 듣고 나온 아내 지혜가 민준의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그녀, 역시 복도 한가운데의 개를 보고는 놀라 숨을 멈췄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민준과 사뭇 달랐습니다. 공포나 혐오가 아닌 깊은 혼란과 슬픔이 뒤섞인 눈으로 개를 바라보았습니다. 특히 개의 검고 영롱한 눈동자를 마주한 순간 그녀의 눈가에 희미한 물기가 어렸습니다. 여보, 저 개, 혹시 지혜가 무언가 말하려는 순간 마침내 보안 요원 중 한 명이 개의 목에 간신히 올가미를 거는 데 성공했습니다. 개는 끌려가지 않으려 네 발로 버텼지만 성인 남성의 힘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질질 끌려가며 복도 바닥에 4개의 발톱 자국을 새기는 동안 개의 시선은 단 한순간도 소미의 병실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도 모퉁이로 사라지기 직전 개는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병실 문을 바라보며 심장이 멎을 듯 처절하고 구슬픈 울음소리를 토해냈습니다. 그 울음은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만나야 할 존재를 만나지 못한 자의 비통한 절규이자 애끓는 호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개의 울음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적막하던 소미의 병실 안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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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미의 심박수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리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소리였습니다.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저 기이한 방문자의 절규가 꺼져가는 작은 생명의 마지막 불씨마저 흔들어 버린 것일까요? 민준과 지혜는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던 생체 신호,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치며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소미야, 지혜의 비명이 복도를 갈랐고 부부는 정신없이 유리문을 밀치고 병실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동시에 호출을 받은 의사와 간호사들이 우르르 병실로 몰려들었습니다. 제세 동기를 준비하라는 다급한 외침, 약물 이름을 부르는 긴박한 목소리, 기계들의 경고음이 뒤섞여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민주는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얗게 질려가는 딸의 얼굴과 딸의 작은 가슴 위에서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의료진의 손을 망견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처럼 느껴지던 시간이 지나고 기계음이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주치의인 김 박사가 땀으로 젖은 얼굴로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아주 위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지혜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개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길한 짐승이 나타나 소란을 피운 직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놈의 저주 같은 울음소리가 딸의 마지막 남은 생명줄을 끊어놓으려 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민주는 당장이라도 병원 밖으로 뛰쳐나가 그 개를 찾아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와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딸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들고 김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대체 왜 갑자기 이런 일이? 김 박사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급격한 쇼크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그 말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날 밤 부부는 지친 몸을 이끌고 병원 근처의 작은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대화도 없었습니다. 칠흑 같은 침묵 속에서 지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 개, 백구 같아요.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백구? 그게 누군데? 지혜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시골집에서 기르던 진돗가예요. 소미가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눈처럼 하얗다고 백구라고 이름 지어줬잖아요. 당신도 몇 번 봤잖아요. 그제야 민준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년 전 장인이었던 지혜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 전까지 주말마다 찾아뵈었던 시골집 마당에 묶여있던 하얀 개. 영리하고 사람을 잘 따랐지만 유독 소미에게만은 특별했던 게 갓난아기였던 소미가 마당에 나가면 곁을 맴돌며 다른 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으르렁거리며 지켜주곤 했습니다. 장인은 그런 백구를 보며 늘 흐뭇하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저놈은 그냥 개가 아니야. 우리 강아지 지키라고 하늘이 내려준 수호신이지. 민주는 그저 노인의 허풍 섞인 농담이라 생각하고 흘려들었습니다. 장인이 돌아가신 후 시골집은 비었고 백구는 마을 이장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후로 부부는 소미의 병간호에 매달리느라 백구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 개가 여기까지 어떻게 와? 여기서 시골집까지가 몇 킬로미터인데 그냥 닮은 개겠지. 지혜는 완강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눈빛, 나를. 아니, 유리창 너머 소미를 정확히 바라보던 그 눈빛은 틀림없이 백구였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다고요. 다음 날 아침 믿기지 않는 소식이 부부에게 전해졌습니다. 마을 이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자네들 혹시 백구 못 봤나? 그놈이 며칠 전에 목줄을 끊고 집을 나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아. 영리한 놈이라 곧 돌아오겠지 했는데 혹시나 해서 전화기를 든 지혜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제 그 개가 정말 백구였던 것입니다. 시골집에서 이곳 서울의 대형 병원까지 무려 70km가 넘는 거리였습니다.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개가 오직 냄새와 본능에 의지해 이 거대한 도시에 수많은 건물 중 정확히 이 병원을 찾아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본능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개의 후각이 아무리 뛰어나다지만 그것은 익숙한 냄새를 따라가는 것에 국한됩니다. 소미는 병원에 입원한 지 석 달이 넘었고 그동안 시골집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백구가 추적할 소미의 냄새는 그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백구는 정확히 소미가 있는 곳을 찾아왔습니다. 이는 마치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초자연적인 유대감이나 교감이 작용했다고밖에 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동물학자들은 동물들이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하여 방향을 찾는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철사이나 바다 거북처럼 말이죠.
어쩌면 백구는 솜이라는 존재 자체가 발산하는 어떤 특유의 생체 신호를 감지하고 그것을 길잡이 삼아 이 고된 여정을 감행했는지도 모릅니다. 지혜는 전화를 끊고 민준을 바라보았습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요. 백구가 우리 소미를 찾아온 거예요.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백구가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은 놀라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개가 병실에 들어와야 할 이유는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젯밤의 쇼크를 떠올리면 더욱더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등장이 불길한 징조가 아니라 마지막 희망의 신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손녀를 위해 마지막 선물을 보내주신 것일지도 모른다고 두 사람의 상반된 생각은 곧 격렬한 다툼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그 개 때문에 어제 소미가 죽을 뻔했다고. 그런데 그 개를 다시 찾자고 민준이 소리쳤습니다. 지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니, 백구는 소미를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와주러 온 걸 거예요.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소미의 수호신이라고. 이성과 감정, 절망과 희망이 뒤엉킨 부부의 갈등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 시각, 병원에서 쫓겨난 백구는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병원 정문 앞 화단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하염없이 병원 건물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굶주림과 탈진으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았지만 그 눈빛만은 조금도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의 작은 주인을 만나야 한다. 그 필사적인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연 백구는 이 차가운 도시의 중심에서 견고한 병원의 벽을 뚫고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부부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안 백구의 끈질긴 기다림은 병원 내에서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쫓겨난 그날 이후 백구는 단 한 발짝도 병원 부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정문 앞 화단 그늘에 웅크리고 있다가 밤이 되면 행여나 문이 열릴까 싶어 유리로 된 자동문 바로 앞에 꼼짝 않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성질을 순례하는 구도자처럼 경건하고 처절했습니다. 며칠을 굶었는지 뼈대가 앙상하게 드러났지만 백구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 병원 안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들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쫓아내면 곧 떠날 길, 일은 계련히 생각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몇 번이나 거칠게 내쫓고 심지어 물까지 뿌려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잠시 쫓겨나는 듯 하다가도 그들이 시야에서 사라지면 어느새 제자리로 돌아와 끈질기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백구의 이런 기이한 집착은 점차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게 며칠째 저러고 있네. 무슨 사연이 있는 게 아닐까.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백구를 구경했고 몇몇 마음씨 좋은 아주머니들은 몰래 빵이나 소시지를 던져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는 사람들이 던져준 음식에 전혀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물만 핥아 마시며 굶주림 속에서도 고집스럽게 단식을 이어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무언가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한 형태처럼 보였습니다. 이 소식은 당연히 민준과 지혜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지혜는 당장이라도 달려나가 백구를 끌어안고 싶었지만 민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절대 안 돼. 당신이 저 개한테 동정심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야. 소미를 생각해. 제발. 민준에게 백구는 여전히 딸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세균 덩어리이자 불길한 징조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병원 원무과에 수차례 전화해 저 개를 당장 치워달라고 강력하게 항의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 신고하겠다는 으름장도 놓았습니다.
결국 병원 측에서도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기견 포획 차량이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굵은 철사로 된 올가미를 든 직원 2명이 백구에게 천천히 접근했습니다. 그동안 얌전히 자리를 지키던 백구는 그들의 살기를 감지했는지 처음으로 경계심을 드러내며 낮은 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새하얀 털 사이로 날카로운 이빨이 번득였습니다. 포획 직원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올가미를 휘둘렀습니다. 백구는 동물적인 감각으로 몸을 날려 피했지만 좁은 공간에서 계속되는 압박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광경을 위층 병실 창가에서 초조하게 지켜보던 지혜는 자기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그녀는 이성을 잃고 복도로 뛰쳐나갔습니다. 민준이 급히 그녀의 팔을 붙잡았지만 지혜는 뿌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저 개는 그냥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렇게 보내면 안 돼요. 제발. 저러다 우리 소미한테 정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떡해요? 그녀의 말에는 논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엄마로서의 절박한 직감과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처절한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포획 직원과 백구 사이에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백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듯 병원 자동문 앞에 등을 대고 버티고 섰습니다. 마치 최후의 보루를 지키는 장수처럼 비장함마저 감돌았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개를 포함한 많은 동물이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등, 뒤를 안전한 공간에 맡기려는 본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뒤에서 공격당할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생존 전략의 일환이죠. 백구가 병원 문에 등을 기댄 것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 표명이자 동시에 이 문 안쪽이 자신이 지켜야 할 가장 안전하고 소중한 영역임을 본능적으로 선언하는 행위이기도 했습니다. 포획 직원이 결정타를 날리려는 듯 올가미를 높이 치켜드는 순간 누군가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혜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두 팔을 벌려 백구를 감싸 안듯 막아섰습니다. 제발, 제발 그만두세요. 이 개, 제 개예요. 저희 개라고요. 갑작스러운 그녀의 행동에 포획 직원들은 물론 주변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뒤따라온 민준까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민준이 달려와 지혜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지혜는 민준을 뿌리치고 포획 직원을 향해 애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희가 시골에서 기르던 개인데 저희를 찾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절대 사람을 해치거나 하는 개가 아니에요. 제발 저희에게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처절했고 그 간절함은 주변의 공기마저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 백구는 으르렁거림을 멈추고 지혜의 다리에 자신의 머리를 가만히 기댔습니다. 마치 자신을 지켜주는 그녀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백구와 세상의 첫 번째 공식적인 대치였습니다. 차가운 규율과 이성으로 무장한 병원, 그리고 그 규율을 대변하는 사람들과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마리의 개, 그리고 그 개에게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발견한 한 명의 어머니, 그들은 병원 정문 앞에서 그렇게 한참을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이 기묘한 대치 상황은 누구의 승리로 끝나게 될까요? 과연 지혜의 눈물, 어린 호소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백구는 결국 차가운 철창 안에 갇히는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혜의 돌발 행동으로 병원 앞의 소동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절박한 모습에 포획 직원들도 병원 보안팀도 섣불리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의 유예일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창피함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으로 지혜를 끌고 병원 안쪽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체 왜 그랬어? 사람들 앞에서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어.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지혜는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소미를 이렇게 만든 걸지도 몰라요. 그녀의 뜬금없는 말에 민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혜의 시선이 과거의 어느 한 지점으로 향했습니다. 행복하기만 했던 시간들, 소미가 아프기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소미는 부부에게 찾아온 기적 같은 선물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가진 아이라 더욱 애틋했고 누구보다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었습니다. 웃음이 많았고 작은 것에도 까르르 넘어가며 온 집안을 햇살처럼 밝혔습니다. 주말마다 외할아버지가 계신 시골집에 가는 것을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습니다. 그곳에는 소미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해주는 할아버지와 그런 소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충직한 백구가 있었습니다. 소미는 아직 제대로 걷지도 못할 때부터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붙잡고 일어서는 법을 배웠습니다. 백구는 어린 주인의 미숙한 손길을 묵묵히 받아주었고 때로는 기꺼이 자신의 등을 내어주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툇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인자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소미 잘 지켜줘야 한다. 할애비 없어도 네가 꼭 지켜줘야 해. 그것은 노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부는 시골집을 정리하며 백구를 마을 이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때 백구의 눈빛이 얼마나 슬퍼 보였는지 지혜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도시의 아파트에서 큰 개를 키울 자신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 백구를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미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잦은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기력을 잃어갔고 창백해졌습니다. 동네 병원을 전전하다 대학병원에 와서야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인 불명의 희귀 면역 질환. 아이의 면역 체계가 스스로를 공격해 모든 장기의 기능을 서서히 멈추게 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치료약도 치료법도 없었습니다. 그저 현상 유지를 하며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행복했던 가족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웃음소리가 사라진 집에는 무거운 침묵과 한숨만이 내려앉았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탓하고 원망하며 점차 지쳐갔습니다. 지혜는 과거를 회상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가 백구를 버렸을 때 그때 소미를 지켜주던 수호신을 우리 손으로 내쫓은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우리가 어긴 거예요. 민주는 기가 막혔습니다.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개 한 마리랑 소미 병이 무슨 상관이야. 당신 지금 너무 힘들어서 헛소리하는 거야. 그는 아내의 비이성적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현대의학과 과학적 근거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단호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불편한 감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집을 떠나오던 날, 차창 너머로 하염없이 자신들의 차를 바라보던 백구의 검은 눈동자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동물에게도 감정과 기억이 있다는 것은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특히 개는 인간과의 오랜 교감을 통해 복잡한 감정 체계를 발달시켜 왔습니다. 주인의 기쁨, 슬픔, 분노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에 반응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개는 사랑하는 주인을 생각할 때 인간이 연인을 볼 때와 동일한 뇌 부위가 활성화된다고 합니다. 백구에게 소미와 할아버지는 세상의 전부였을 것입니다. 그 전부를 한꺼번에 잃었을 때 백구가 느꼈을 상실감과 슬픔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이야기는 꺼져가는 촛불 같던 소미의 과거와 그 가족이 겪어야 했던 아픔을 고스란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아이가 병에 걸린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잃고 지켜야 할 약속을 잊고 절망 속에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며 무너져 내린 한 가족의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잊고 버렸던 과거의 약속이 새하얀 진돗개의 형상을 하고 그들의 절망 앞에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내를 다그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허무맹랑하게 들렸지만 그 안에 담긴 죄책감과 슬픔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역시 소미가 아프게 된 것이 마치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죄책감에 매일 밤 잠을 설쳤습니다. 더 좋은 아빠가 되어주지 못해서, 더 일찍 아이의 아픔을 알아채지 못해서, 하지만 그는 그 죄책감을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봐 두려워 애써 이성적인 태도로 자신을 방어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부부가 무거운 침묵 속에 잠겨 있는 동안 병원 앞의 상황은 일단락되었습니다. 지혜의 간청과 개를 동물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부담을 느낀 포획팀은 일단 철수했습니다. 병원 측은 민준 부부에게 내일까지 개를 처리하지 않으면 강제적으로 조치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남겼습니다. 그들에게 남은 시간은 단 하루였습니다. 민준의 마음은 복잡하게 요동쳤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당장 백구를 시골로 돌려보내거나 보호소에 인계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물과 자신도 모르게 떠오르는 백구와의 희미한 추억, 그리고 무엇보다 그 개가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 정확히 소미를 찾아왔다는 설명할 수 없는 사실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그저 우연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내의 말처럼 그들이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것일까요?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주어진 하룻밤은 고뇌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그의 마음은 쉴 새 없이 저울질했습니다. 병원 침대 옆 간이 의자에 앉아 잠든 소미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그는 끝없는 무력감에 휩싸였습니다. 최첨단 의료 장비도 유능한 의사들도 속수무책인 병 앞에서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 그를 절망케 했습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돌아가신 장인의 목소리가 불현듯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방, 자네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경향이 있어. 세상에는 말일세,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들이 있단다. 사람 마음이나 약속 같은 것들 말이야. 생전에 장인은 유독 백구를 아꼈습니다. 단순한 애완견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자 영적인 동반자처럼 대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밥을 먹고 툇마루에 앉아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그런 장인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장인은 늘 백구가 특별한 영물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특히 백구가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뒷산을 향해 구슬프게 울곤 했는데 장인은 그것이 하늘과 교감하는 것이라며 신성하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민속신앙에서는 흰 동물을 영험한 존재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호, 백사, 그리고 흰개 역시 상서로운 기운을 가진 영물로 여겨져 왔죠. 어쩌면 장인은 백구에게서 정말로 그런 특별한 기운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장인은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문안을 온 민준의 손을 잡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백구가 소미 곁에 있게 해주게. 그놈은 그냥 개가 아니야. 내가 우리 손녀 지켜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어서 얻은 마지막 선물이야. 약속해주게. 민주는 위독한 노인을 안심시키기 위해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장인이 돌아가신 후 그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아니, 애써 잊으려 했습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이성적인 유언이라 치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잊었던 약속이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사랑하는 손녀를 위해 남긴 마지막 약속이자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의 현신센 신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의 거리를 달려온 백구의 필사적인 여정은 주인을 잃은 동물의 방황이 아니라 죽어서도 손녀의 곁을 지키려는 한 할아버지의 애끓는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순례길이었던 것입니다. 백구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이 부서져라 달려왔는데 정작 그 약속을 받았던 자신은 그 존재를 부정하고 내치려 했습니다. 민주는 깊은 죄책감과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주는 밤새 뜬 눈으로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지혜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님과의 약속, 내가 지켜야 했어. 지혜는 말없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같은 마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병원을 그리고 이성으로 똘똘 뭉친 주치의 김 박사를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김 박사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지난밤 동안 정리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백구가 어떤 존재인지, 돌아가신 장인과의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개가 어떻게 이곳까지 오게 되었는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김 박사의 표정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두 분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여긴 병원입니다. 그것도 면역력이 극도로 떨어진 아이들이 모여있는 소아 중환자실입니다. 외부에서 어떤 균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는 동물을 병실에 들인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소미 양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들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민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안 될까요? 그냥 소미 곁에 잠시만이라도 있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박사님, 김 박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감상적인 이야기로 원칙을 깰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환자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분의 감정보단 과학적 근거와 의료 원칙이 우선입니다. 그의 말은 한치의 틈도 없는 견고한 벽과 같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그의 말이 모두 옳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부에게 필요한 것은 차가운 이성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킬 단 한 줄기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김 박사와의 면담은 처참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부부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병원의 방침대로 백구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병원의 방침을 어기는 것, 그들이 망견자실하게 중환자실 앞으로 돌아왔을 때 그곳에서는 또 다른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측의 최후 통첩 시간이 다 되자 보안 요원들이 다시 백구를 끌어내려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랐습니다. 병원 직원들과 환자 보호자들 중 몇몇이 백구의 앞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아니, 이 순한애를 왜 자꾸 못 살게 굴어요? 며칠째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는데 딱하잖아요. 무슨 사연이 있는 것 같은데 좀 내버려 둬요. 그동안 백구의 끈질긴 기다림을 지켜봐 온 사람들이 이제는 백구의 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을 지키기 위한 백구의 순수한 충심이 차가운 병원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광경을 본 지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약하게 울고만 있는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하는 강한 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설령 병원에서 쫓겨나는 한이 있더라도, 설령 모두가 자신을 미쳤다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반드시 백구를 소미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이 진돗개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라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약속이자 어쩌면 꺼져가는 딸의 생명을 되살릴 유일한 희망의 증거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과연 지혜는 이 절망적인 상황을 뚫고 자신의 믿음을 관철시킬 수 있을까요? 병원 앞에 소라는 지혜의 마음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막아서는 민준의 팔을 뿌리치고 백구를 지켜주던 사람들 사이를 뚫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백구의 목에 걸린 차가운 올가미를 자신의 손으로 풀어주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당황하여 그녀를 제지하려 했지만 지혜는 그들을 향해 온몸으로 외쳤습니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나약한 엄마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새끼를 지키려는 어미 사자의 포효와 같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가족입니다. 내 딸을 만나러 온 내 가족이라고요. 당신들이 뭔데 내 가족을 함부로 끌고 가려 하는 겁니까? 그녀의 외침에 주변은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개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그녀의 단호한 선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짐 없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그리고 뒤이어 나온 주치의 김 박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사님, 저는 압니다. 박사님의 말씀이 모두 옳다는 것을요. 의사로서 당연히 하셔야 할 말씀이고 지켜야 할 원칙이라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 제 딸 소미는 그 원칙과 의학으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의학이 포기한 내 아이에게 이제 제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 아이, 백구는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그리고 어쩌면 하늘이 제게 보내준 마지막 기도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차갑고 더러운 병원 바닥에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버리고 엎드렸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단 10분, 아니 5분이라도 좋습니다. 저 아이를 우리 소미 곁에 있게 해주세요. 유리창 너머에서라도 좋습니다. 그냥 서로의 존재를 느끼게만 해주세요. 만약에 우리 소미에게 아주 작은 문제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 병원에서 당장 나가라면 나갈 것이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드립니다. 제발 엄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세요. 지혜의 눈물 어린 간청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서는 백구가 마치 그녀의 슬픔에 동화되기라도 한 듯 코를 킁킁거리며 그녀의 어깨에 자신의 머리를 비볐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주인님, 이제 그만 우세요 라고 위로하는 듯 했습니다. 이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 병상에 누운 가족을 둔 보호자들은 지혜의 심정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론이 완전히 지혜의 편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의학적 신념과 병원의 규율은 여전히 완고했지만 한 아이의 엄마가 무릎을 꿇고 흘리는 눈물의 무게를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실 현대의학에서도 플라시보 효과나 환자의 심리적 안정이 치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과의 교감이 환자의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 체계를 강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애니멀 테라피라는 이름으로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백구를 중환자실에 들이는 것은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마음 한구석에서도
혹시나 하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지혜의 어깨를 감싸 일으켜 세우고 김 박사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저 역시 이성적으로는 박사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더 이상 제 딸아이의 손을 놓고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아비로서 뭐라도 해야겠습니다. 저 미신 같은 이야기가 제 아내의 헛된 믿음이 만에 하나 억만 분의 일이라도 내 딸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저는 그 기회에 모든 것을 걸어보겠습니다. 책임은 저와 제 아내가 함께 지겠습니다. 남편의 지지는 지혜에게 천군만마와도 같았습니다.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부부는 비로소 하나의 마음으로 절망의 벽 앞에 함께 섰습니다. 그들의 간절함은 주변의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더 이상 아무도 백구를 내쫓으라고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며 응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김 박사도 더 이상 자신의 고집만을 내세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켜온 의사로서의 신념과 원칙, 그리고 눈앞에서 펼쳐지는 비논리적인 상황 사이에서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만약 허락했다가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은 온전히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의 징계는 물론 의사 면허까지 박탈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 부모의 눈빛을, 저 간절한 기도를 외면한다면 평생 의사로서의 양심의 가책을 짊어지고 살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 박사는 마침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결정은 그의 의사 인생을 통틀어 가장 어렵고도 위험한 도박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올 말이 과연 희망일지 아니면 또 다른 절망일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입술을 주목했습니다. 김 박사는 길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딱 10분입니다. 그리고 병실 안으로는 절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유리창을 통해서만 다 보도록 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의사로서의 마지막 자존심과 부모의 간절함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허락이 떨어지자 지혜와 민주는 물론이고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까지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혜는 김 박사에게 몇 번이고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김 박사는 간호사들에게 긴급히 지시했습니다. 백구가 지나갈 복도를 철저히 소독하고 다른 환자들과의 접촉을 완벽히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수의사를 급히 불러 백구의 건강 상태와 위생 상태를 점검하게 했습니다. 다행히 오랜 노숙으로 인한 영양실조와 탈진 상태를 제외하고는 특별한 전염병이나 기생충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의사는 간단한 소독과 함께 영양제를 주사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마침내 백구는 지혜의 인도를 받아 조심스럽게 병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그토록 들어오고 싶어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백구는 낯선 소독약 냄새에 잠시 코를 킁킁거렸지만 이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소미의 병실이 있는 중환자실 복도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치 여러 번 와본 길처럼 익숙한 발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의료진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소미의 병실 앞 거대한 유리창 앞에 다다른 순간 백구는 그 자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 온갖 생명 유지 장치에 둘러싸여 힘겹게 숨쉬고 있는 작은 소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백구의 검고 깊은 눈동자에 작은 소녀의 모습이 온전히 담겼습니다. 그 눈빛에는 오랜 그리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깊은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백구는 짖지도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유리창 앞에 엎드렸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헤어졌던 주인을 다시 만난 충견처럼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는 듯 평온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고요하고 성스러운 만남을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습니다. 민중과 지혜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 흘리는 것도 잊고 그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마지막 약속이 마침내 지켜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백구의 등장은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리는 기적의 시작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안 소미의 상태를 체크하던 모니터에서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불규칙하게 오르내리던 심박수 그래프가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고 낮게만 측정되던 혈압 수치도 아주 조금씩 하지만 분명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를 주시하던 간호사가 놀라 자기도 모르게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김 박사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숫자들이 그의 의학적 상식을 비웃기라도 하듯 천천히 정상 범위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외부에 그 어떤 처치도 없었습니다. 약물을 투여하지도 의료 장비를 조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유리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개 한 마리가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개의 존재가 어떻게 환자의 생체 신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명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가설이 있습니다. 미레오, 뉴런 미로, 뉴론 또는 거울 뉴런이라 불리는 신경세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울 뉴런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기만 해도 마치 자신이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처럼 반응하는 뇌세포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는 능력의 근원이 바로 이 거울 뉴런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이 거울 뉴런이 종종을 넘어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즉, 인간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개가 보내는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뇌파나 생체 신호가 거울 뉴런을 통해 인간에게 전달되어 무의식적인 안정감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구가 보내는 강렬한 사랑과 보호의 에너지가 유리창을 넘어 소미의 무의식에 가다하 죽음을 향해 달려가던 아이의 생체 시계를 되돌리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과학의 논리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하고도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10분의 시간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김 박사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약속대로 백구를 내쫓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간호사에게 지시했습니다. 계속 지켜보세요. 그날 이후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백구는 중환자실 복도, 소미의 병실 유리창 바로 앞을 자신의 집으로 삼았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임시 방편으로 작은 담요와 물그릇을 놓아주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유리창 너머의 소미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구가 그곳에 있는 동안 소미의 상태는 기적처럼 조금씩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물론 병이 나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위중한 상태였지만 적어도 어제처럼 갑작스러운 쇼크나 위급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고요한 만남은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기적의 씨앗이 앞으로 어떤 거대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그리고 백구와 소미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는 아직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기적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꺼져가는 촛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는 찰나의 불꽃에 불과한 것일까요? 백구가 병원 복도에 머물게 된 이후
소미의 상태는 위태롭지만 안정적인 소강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더 이상 생명이 위급한 쇼크는 찾아오지 않았고 각종 수치들도 위험 수위 아래에서 잔잔하게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분명 긍정적인 변화였지만 의료진의 시선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주치의인 김 박사는 이 현상을 백구와 연관 짓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습니다. 그는 동료 의사들과의 회의에서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일시적인 안정기일 뿐입니다. 환자의 상태는 언제든 다시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개의 존재와 환자의 상태 변화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의학적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도 김 박사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과학적 데이터와 임상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를 치료해 온 전문가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감이나 영적인 믿음 같은 것은 그들의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백구는 여전히 잠재적인 감염원이자 비이성적인 보호자들이 만들어낸 소동의 중심에 있는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중과 지혜를 볼 때마다 아이의 상태가 조금 안정되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뜬구름 잡는 희망에 기댈 때가 아닙니다. 라며 차갑게 현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의사들의 냉정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지혜의 믿음은 날이 갈수록 굳건해졌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백구의 곁으로 와 털을 빗겨주고 깨끗한 물을 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백구와 함께 유리창 너머의 소미를 보며 나지막이 말을 걸었습니다. 소미야, 할아버지의 선물이 왔어. 백구가 우리 소미 지켜주러 왔대. 이제 괜찮을 거야. 힘내, 우리 딸. 그녀의 목소리는 백구와 소미 두 존재를 연결하는 따뜻한 기도의 주문과도 같았습니다. 민준 역시 처음에 혼란스러움을 벗고 아내의 믿음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사들 앞에서 백구 이야기를 꺼내며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아내의 곁을 지키며 백구를 돌보는 것을 도왔습니다. 변화는 의사들이 아닌 다른 곳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의 간호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다른 환자의 보호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은 자리에서 꼼짝 않고 유리창 너머만 바라보는 백구의 모습에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한 구경거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충직함과 애틋함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간호사는 자신의 점심으로 나온 고기, 반찬을 몰래 가져다 백구 앞에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한 청소부 아주머니는 매일 아침 백구가 누워있는 자리, 주변을 다른 곳보다 더 깨끗하게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인간 사회에서 비주류이거나 약자로 여겨지는 존재들이 오히려 기존의 권위나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현상을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사라는 전문가 집단이 의학적 근거 없음이라는 틀에 갇혀 백구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는 동안 평범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감동적인 광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순수한 사랑의 힘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소미와 같은 병실을 쓰는 다른 아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져 응급 처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소미에게 연결된 약물 투여, 라인이 잠시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필수 약물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순간을 가장 먼저 알아차린 것은 의료진이 아니라 백구였습니다. 복도에 얌전히 엎드려 있던 백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유리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콩크, 개영. 그동안 한 번도 소리를 내지 않았던 백구가 다급하고 절박하게 짖어대자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백구가 왜 저러나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백구의 시선이 향한 곳, 바로 소미의 침대 옆 약물 펌프 기계를 본 한 베테랑 간호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링거 라인, 라인이 빠졌어요. 그녀의 외침과 동시에 의료진이 달려가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병원 내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어떻게 걔가 그것도 유리창 너머에서 기계의 이상을 감지할 수 있었을까요? 민중과 지혜는 백구가 소미의 생체 리듬을 느끼고 있다가 그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고 위험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를 비롯한 의사들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병실 안의 소란스러운 분위기에 걔가 반응한 것뿐입니다. 우연히 타이밍이 맞았을 뿐 과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애써 이 기묘한 현상을 기존의 상식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더 이상 이전처럼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백구의 영민함과 충성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백구는 더 이상 골칫거리 유기견이 아니라 소미를 지키는 충직한 파수꾼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를 백구님이라고 부르며 경외심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의심 속에서 싹튼 작은 변화는 이제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거대한 믿음의 물결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이 소미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해 줄 수는 없었습니다. 소미의 상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듯 위태로웠습니다. 백구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병만은 끈질기게 작은 생명을 잠식해오고 있었습니다. 과연 백구의 기적은 어디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기적을 불신하는 차가운 이성의 벽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백구와 소미의 운명은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에 있었습니다. 링거 라인 사건 이후 백구는 병원 내에서 공인된 명예 경호원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김 박사를 비롯한 일부 의사들은 여전히 백구의 존재를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대놓고 쫓아내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 심지어 다른 환자 보호자들까지 모두 백구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암묵적인 허락은 어디까지나 복도까지였습니다. 중환자실의 유리문은 백구에게 여전히 넘을 수 없는 견고한 벽이었습니다. 결국 병원 측은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았습니다. 백구가 병원 건물 안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 정해진 구역을 절대 벗어나지 않고 매일 수의사의 위생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민중과 지혜는 그 조건이라도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백구는 소미의 병실 유리창 앞 복도를 자신의 집으로 삼고 문 밖에 충직한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계속했습니다. 백구의 하루는 놀라울 정도로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떠서 복도에 햇살이 비치면 잠에서 깨어났고 밤늦게 병원의 모든 불이 꺼질 때까지 미동도 않고 유리창 너머 소미를 지켜보았습니다. 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이 백구의 출퇴근 시간을 보고 자신들의 시계를 맞출 정도라는 농담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사람들이 주는 음식에는 여전히 입을 대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혜가 떠다주는 물만 마셨습니다. 마치 자신의 작은 주인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듯한 고행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백구는 늘 깡마른 상태였지만 눈빛만은 총기를 잃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백구의 임무는 더욱 막중해졌습니다. 인적이 드문 깊은 밤, 혹시라도 소미에게 위급한 상황이 생길까봐 백구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 공기의 미세한 변화에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한 번은 한밤중에 복도를 지나가던 인턴 의사가 발소리를 죽이지 않고 쿵쿵거리며 걷자 백구가 낮게 으르렁거리며 경고의 신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잠든 주인의 안식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차단하려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병원 사람들은 한밤중에 중환자실 복도를 지날 때면 모두가 발소리를 죽여 걷는 진풍경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백구의 이런 헌신적인 모습은 지혜와 민준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부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충직하고 든든한 동지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혜는 백구와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백구의 눈을 들여다보며 소미의 상태에 대해 이야기했고, 백구는 마치 그 말을 다 알아듣는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거나 지혜의 손등을 핥으며 위로를 건넸습니다. 동물과의 교감, 특히 인간과 개의 관계는 수만 년에 걸쳐 진화해 온 특별한 유대감의 산물입니다. 개는 인간의 표정과 목소리 톤, 심지어 냄새를 통해 감정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사랑의 호르몬이라 불리는 옥시토신은 엄마가 아기에게 모유를 수유할 때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간과 개가 서로 사랑스럽게 눈을 맞출 때에도 양쪽 모두에게서 옥시토신이 다량 분비된다고 합니다. 지혜와 백구가 나누었던 교감은 단순히 주관적인 감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설명 가능한 깊은 생화학적 유대였던 셈입니다. 하지만 백구의 헌신적인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소미의 병세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급격한 악화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호전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그저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부부와 백구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시 한번 마음의 준비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미의 작은 몸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흘러나왔습니다. 절망이 다시 짙게 드리워지던 어느 날 밤, 민주는 복도에 웅크리고 있는 백구의 곁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백구의 등을 쓰다듬으며 처음으로 혼잣말처럼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백구야, 네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아. 아버님의 약속 지키러 온 거지. 고맙다. 정말 고마워. 그런데 이제 그만해도 괜찮아. 너도 많이 지쳤잖아. 우리가 소미를 잘 보낼게. 그러니 너도 이제 그만 편해져도 돼. 그것은 백구를 위한 말이자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이었습니다.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할 때가 왔음을 그는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백구는 그의 손등을 한번 핥아주고는 다시 유리창 너머 어둠 속의 작은 침대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까만 눈동자 속에는 폭이나 체념이 아닌 여전히 단단하고 끈질긴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아직 끝나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 밖에 충직한 파수꾼은 자신의 임무를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기다림은 주인이 편안히 마지막 길을 가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죽음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기어이 주인을 다시 삶의 영역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독하고 위대한 싸움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요?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백구의 눈빛만이 유일한 등대처럼 꺼지지 않고 빛나고 있었습니다. 소미의 상태가 다시 악화될 조짐을 보이자 병원 내의 미묘한 평화는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백구의 존재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 중심에는 주치의 김 박사와 엄마 지혜가 있었습니다. 김 박사에게 소미의 상태 악화는 백구의 존재가 치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백구를 병원에 두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반면 지혜에게 소미의 위기는 백구의 도움이 더욱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김 박사는 민준과 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냉정했습니다. 보세요. 결국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개의 존재는 아이의 상태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보호자들에게 헛된 희망만 심어주어 现让세상 감긴 가와딩 제 긴금 융티티트녀른 제 긴전기감 현실을 직시하고 아이의 마지막을 준비할 소중한 시간만 뺏은 셈이 됐습니다. 그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처럼 부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도적인 차원의 예외를 허용할 수 없습니다. 병원의 공식적인 입장을 전달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개를 병원 밖으로 내보내 주십시오. 만약 따르지 않으시면 저희는 병원 규정에 따라 강제적으로 조치하고 두 분의 면회 역시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지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틀렸어요. 네, 박사님, 백구가 있었기 때문에 소미가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백구가 없었다면 우리 소미는 벌써 그녀는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김 박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의사이기 이전의 사람입니다. 어머니의 심정을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말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아이의 상태는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꾸준히 나빠져 왔습니다. 백구가 나타난 초기의 안정 현상은 의학적으로 종종 나타나는 허니문 기간과 같은 일시적 현상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성과 믿음의 충돌은 더 이상 타협점을 찾을 수 없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김 박사가 내세우는 데이터와 의학적 근거라는 견고한 성벽 앞에서 지혜의 믿음과 사랑은 힘을 잃는 듯 보였습니다. 의학의 역사에서 이러한 충돌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민간요법이나 종교적 믿음에 의지하다 치료 시기를 놓치는 안타까운 사례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김 박사는 자신이 바로 그런 비극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는 의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믿음은 맹목적인 광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주간 백구의 곁을 지키며 그 작은 생명이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온몸으로 체감하며 쌓아 올린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와 수치로는 결코 측정할 수 없는 생명과 생명 사이의 깊은 교감을 말입니다. 그녀는 김 박사를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사님은 데이터만 보시겠지만 저는 제 딸을 봅니다. 백구가 곁에 있을 때 소미의 얼굴이 얼마나 평온해 보이는지 박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잠든 아이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떠오르는 것을 박사님은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저는 제 딸을 살리기 위해 뭐든 할 겁니다. 박사님이 믿는 의학이든 믿지 않는 기적이든 가리지 않을 겁니다. 절대로 백구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녀의 말은 김 박사에게는 그저 현실을 부정하는 엄마의 히스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대화는 완전히 결렬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온 지혜는 절망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간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 강제로 백구를 끌어내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위험하지만 대담한 계획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지혜는 민준에게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소미를 백구와 직접 만나게 해줘요. 민준은 경악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어떻게 중환자실에 들키기라도 하면 우린 정말 끝이야. 지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 백구를 빼앗기고 소미를 잃는 게 더 끔찍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백구를 보낸 이유는 단지 유리창 밖에서 지켜보게 하려고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직접 만나게 해야 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고요.
그녀의 계획은 무모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아내의 눈에서 예전과 같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모든 것을 걸고 아이를 살리려는 엄마의 처절한 결의를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니, 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논리를 따르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딸을 떠나보낸 무력한 아빠가 되기는 싫었습니다. 부부는 마침내 위험한 공모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인적이 가장 드문 새벽 시간을 노리기로 했습니다. 간호사들의 교대 시간, 보안이 가장 허술해지는 짧은 틈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게 될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성과 믿음의 마지막 대결이 이제 조용하고 깊은 병원의 밤속에서 은밀하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성공한다면 그 만남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결전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복도의 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지만 민준과 지혜, 그리고 백구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세 개의 심장이 같은 긴장감 속에서 조용히 뛰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간호사 스테이션의 동태를 살피며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땀이 흥건했고 마른 침을 삼키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백구는 주인의 불안감을 느꼈는지 꼼짝 않고 엎드린 채 지혜의 얼굴만 묵묵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야간 근무에 지친 간호사 한 명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다른 한 명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었습니다. 민준이 먼저 조용히 일어나 망을 보는 사이 지혜는 백구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백구야, 우리 소미 만나러. 신기하게도 백구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소리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혜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동안 그토록 넘고 싶어 했던 유리문이 드디어 그들 앞에서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가 그들을 맞았습니다. 수많은 생명 유지 장치들이 내는 기계음 소리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체의 숨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부부는 발소리를 죽여가며 소미의 침대를 향해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들키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미의 병을 치료할 마지막 기회는 물론 남은 시간 동안 딸의 곁을 지킬 자격마저 박탈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소미의 침대 앞에 다다른 순간 지혜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이전보다 더욱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팠습니다. 모니터의 수치들은 위태롭게 최저점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마지막이 가까워졌는지도 모릅니다. 지혜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아 오열하고 싶은 것을 간신히 참아냈습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백구를 돌아보았습니다. 백구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가만히 소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유리창 너머로만 바라보던 작은 주인의 실물이었습니다. 백구는 소미의 얼굴에 코를 대고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았습니다. 익숙하지만 너무나도 희미해진 주인의 채취, 그리고 그 위에 낯선 약품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의 눈빛이 슬픔으로 젖어드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1, 2분 사이에 벌어졌습니다. 민주는 초조하게 문 밖을 살피며 지혜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만 나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됐습니다. 단지 얼굴을 마주 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것은 이런 단순한 대면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온기가 생명의 기운이 직접 맞닿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소미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삑삑삑
갑작스럽게 울리기 시작한 경고음이 중환자실의 정적을 갈랐습니다. 혈압과 심박수가 위험 수위 아래로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이대로라면 간호사들이 당장 달려올 것이고 모든 것이 발각될 터였습니다.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빨리 나와야 해. 하지만 지혜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꺼져가는 딸의 모습과 그 곁을 어쩔 줄 모르고 맴도는 백구의 모습만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이대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이 자리에서 버텨야 할까? 그녀의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습니다. 개의 후각은 인간보다 수백만 배 이상 발달해 있습니다. 후각을 통해 상대의 감정 변화는 물론 건강 상태의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일부 특수 훈련을 받은 개들은 암세포나 혈당의 변화에서 나오는 특정 냄새를 맡고 경고 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백구 역시 소미의 몸에서 일어나는 급격한 변화, 즉 죽음이 다가오는 냄새를 맡았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백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신호였을 것입니다. 경고음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민준이 거의 방황제로 지혜의 팔을 끌어당기며 병실을 빠져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혜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자기도 모르게 소미의 앙상한 손을 들어 백구의 머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절박한 행동이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기적의 서막을 열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과연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부부의 위험한 도박은 결국 비극으로 끝나게 될까요? 아니면 모두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반전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기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초에 불과했습니다. 비 경고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고 문 밖에서는 다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찰나의 순간 지혜의 손에 이끌려 소미의 작은 손이 백구의 머리에 닿았습니다. 그동안 생명 유지 장치의 의지에 미동도 없던 차갑게 식어있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백구는 소미의 손길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손을 향해 고개를 돌려 아주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다루듯 혀를 내어 핥기 시작했습니다. 축축하고 따뜻한 혀의 감촉이 소미의 차가운 손등에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핥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의 그리움, 안타까움, 그리고 어떻게든 작은 주인을 살려내고야 말겠다는 백구의 모든 의지와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백구의 핥음을 받던 소미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움찔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지난 몇 달간 단 한 번도 스스로 떠본 적 없었던 소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아주 힘들게 열렸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텅 빈 눈동자에서 수정처럼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굴러떨어져 뺨을 적셨습니다. 식물인간처럼 누워만 있던 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기적 같은 눈물 한 방울, 그 작은 물방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정지시키는 듯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란하게 울리던 경고음도, 문 밖의 소란도, 민준과 지혜의 머릿속에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온 세상은 오직 딸의 뺨을 타고 흐르는 저 작은 눈물 한 방울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벌컥 문이 열리고 김 박사와 간호사들이 병실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광경이었습니다. 침대 곁에 서 있는 개, 그 개의 곁에 넋을 잃고 서 있는 부부, 그리고 눈을 뜨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 김 박사는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혼수 상태의 환자가 외부 자극에 반응해 눈물을 흘리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며 그것은 뇌의 기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었습니다. 아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김 박사가 소리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경악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소미의 상태를 나타내는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바닥을 치던 모든 수치들이 마치 거짓말처럼 V자 형태로 급격히 반등하며 정상 범위를 향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계의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생명의 신호였습니다. 개의 침에는 리소자임이라는 강력한 항균 효소가 포함되어 있어 상처 소독에 도움이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근거가 희박하며 오히려 구강 내 세균으로 인한 2차 감염의 위험이 더 큽니다. 백구의 할트미 소미에게 미친 영향은 이런 물리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가장 근원적인 감각, 즉 촉각을 통해 잠들어 있던 아이의 영혼을 깨운 행위였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사랑의 에너지가 꺼져가던 생명의 불씨에 기름을 부은 것입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 앞에서 평생을 과학적 이성만을 신봉해 온 김 박사의 신념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부를 다그치거나 백구를 내쫓으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의사로서의 본능에 따라 아이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공 반응, 호흡, 맥박, 모든 것이 기적적으로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소동을 지켜보던 한 젊은 간호사가 자신도 모르게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소녀, 그 곁을 지키는 충직한 진돗개, 아이의 손을 핥는 개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아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 한 방울까지 그녀는 이 순간을 기록해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온 세상이 알아야 할 위대한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행동이 이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기적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나비 효과가 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울린 핥음과 눈물 한 방울, 그것은 단지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기적을 넘어 메마르고 각박해진 현대 사회의 사랑과 믿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거대한 울림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간호사가 떨리는 손으로 촬영한 영상은 처음에는 병원 내부의 작은 가십거리에 불과했습니다. 동료 간호사들 사이에서 그거 봤어 라며 조심스럽게 공유되던 영상은 그러나 그 안에 담긴 압도적인 감동의 힘 때문에 더 이상 작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그 영상을 자신의 개인 SNS 계정에 올렸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진돗개 기적, 어느 소녀의 눈물, 몇 개의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간 1분 남짓의 짧은 영상은 마치 마른 들판에 던져진 불씨처럼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실화임, 보고 눈물 났어요. 개가 사람보다 낫다. 등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며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영상 속 진돗개의 놀라운 충성심과 기적처럼 눈을 뜬 소녀의 모습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파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언론사들이 이 이야기를 포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어가던 소녀를 살린 기적의 진돗개, 백구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병원으로 몰려들었고 민중과 지혜, 그리고 김 박사는 수많은 인터뷰 요청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와의 약속, 수십 킬로미터를 달려온 백구의 여정, 병원과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기적 같은 만남까지 한 편의 영화와도 같은 스토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강하게 사로잡았습니다. 곧이어 외신들이 이 소식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 BBC, 로이터 등 세계 유수의 통신사들이 라는 제목으로 이 놀라운 이야기를 타전했습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등 다양한 언어로 번역된 영상에는 국적과 인종을 초월한 감동의 댓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브라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위대한 사랑의 눈물을 흘립니다. 나는 개를 믿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백구는 나의 영웅이다. 신이시여, 저 어린 소녀와 충직한 개를 보살펴 주소서. 뉴욕에서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이제 전 세계 수억 명의 사람들이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세계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백구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숭고한 사랑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네키, 인간 중심의 사회에서 잊혀가던 동물과의 깊은 유대와 교감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관심은 단순히 감동적인 미담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소미의 치료를 돕고 싶다는 후원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이름 모를 독지가로부터 거액의 치료비가 병원으로 답지했고 소미가 앓고 있는 희귀병을 연구하는 해외의 유명 의료기관에서도 공동 연구 및 치료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전까지는 치료법조차 없던 절망적인 상황에서 전 세계의 지성과 자원이 소미를 살리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크라우드 소싱의 긍정적인 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들을 다수의 대중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혜와 자원을 모아 해결하는 방식이죠. 백구와 소미의 이야기는 전 세계인의 선의 샨이라는 거대한 자원을 한데 모으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한 셈입니다. 병원 역시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처음 백구를 내쫓으려 했던 병원은 이제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병원 이사회는 긴급회의를 열었고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백구를 소미의 치료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시키는 이른바 백구 특별 치료 프로그램을 승인한 것입니다. 물론 엄격한 위생관리와 의료진의 감독해 이루어진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이것은 병원이 자신들의 원칙을 깨고 비과학적인 존재를 공식적인 치료의 일부로 인정한 대단히 이례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차가운 이성과 데이터만을 신봉하던 김 박사 역시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자신의 신념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현상 속에는 아직 현대의학이 밝혀내지 못한 미지의 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백구와 함께 소미 양의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작은 병실에서 시작된 파장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의 순수한 사랑이 만들어낸 기적은 이제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에 따뜻한 희망의 불씨를 지피고 있었습니다.
백구 특별 치료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승인되면서 백구는 더 이상 복도에 머무는 손님이 아닌 소미의 병실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당당한 치료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병원 측은 백구를 위해 소미의 병실 한쪽에 작고 아늑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고 전담 수의사가 매일 백구의 건강과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했습니다. 이제 백구는 유리창 너머가 아닌 소미의 침대 바로 곁에서 밤낮으로 그녀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구의 존재는 소미의 회복에 놀라운 속도를 더했습니다. 백구가 곁에 머물기 시작하면서 소미는 기적적으로 의식을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아직 말을 하거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눈을 뜨고 사람들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백구를 바라볼 때면 아이의 눈빛은 특별한 총기로 반짝였습니다. 지휘애가 소미야? 백구 왔어라고 말하면 아이는 힘겹게 고개를 돌려 백구를 찾았고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의료진은 백구를 활용한 다양한 재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오랜 투병 생활로 굳어버린 소미의 근육을 풀어주기 위해 백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게 하는 촉각 치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힘들었던 소미는 백구의 따뜻한 청아와 부드러운 털의 감촉에 자극을 받아 조금씩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가 세상을 배우듯 더디지만 경이로운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백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소미의 정서 상태는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고통스러운 치료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공포를 느끼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소미에게는 백구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주사 바늘이 들어올 때의 고통도 맛없는 약을 먹어야 하는 괴로움도 백구가 곁에서 핥아주고 꼬리를 흔들어주면 신기할 정도로 잘 참아냈습니다. 백구의 존재 자체가 소미에게는 가장 강력한 진통제이자 안정제였던 셈입니다. 이는 애착 아이론 애태치먼트 티어리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안정적인 애착 대상이 곁에 있을 때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고 외부의 스트레스에 더 잘 대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미에게 백구는 엄마, 아빠와는 또 다른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을 주는 특별한 애착 대상이었고 이 긍정적인 관계가 아이의 회복 의지를 북돋우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론들은 연일 소미의 회복 과정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맥구와 함께 걷는 기적, 이약을 넘어선 사랑의 힘 같은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고 전 세계 사람들은 마치 자신의 일처럼 소미의 작은 변화와 하나하나에 함께 기뻐하고 응원했습니다. 소미는 이제 단지 한 명의 환자가 아니라 전 세계인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보수적인 의료계 인사들은 여전히 병원의 결정을 비판하며 비과학적인 치료가 현대의학의 권위를 실추시킨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김 박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학의 목적은 환자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교과서에 있든 없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제 눈앞에서 살아나고 있는 생명의 힘을 믿습니다. 백구는 제게 의학이 데이터와 기술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는 귀한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백구는 제 의사 인생 최고의 스승입니다. 몇 달 후 마침내 기적과도 같은 날이 찾아왔습니다. 소미가 자신의 두 발로 병원 복도를 서서는 날이었습니다. 아직은 엄마의 손과 백구의 등에 의지한 위태롭고 서툰 걸음마였지만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이가 내디딘 위대한 첫걸음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병원의 모든 사람들은 뜨거운 박수와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미는 퇴원을 허락받았습니다. 병원에 처음 실려온 지 거의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병원 정문에는 수많은 취재진과 소미의 퇴원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민준의 품에 안겨 나온 소미는 낯선 풍경에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자신을 향해 손을 흔드는 사람들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처음 이곳에 나타났을 때처럼 온몸이 눈처럼 희지만 이제는 더 이상 지치고 외로워 보이지 않는 백구가 당당하게 서서 소미의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학을 넘어선 기적, 그것은 마침내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야기의 끝은 아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퇴원 후 소미의 가족은 오랜만에 되찾은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만끽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다 함께 밥을 먹고 오후에는 백구와 함께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저녁에는 거실에 모여 앉아 TV를 보는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기적처럼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소미는 하루가 다르게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고 웃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 백구는 한시도 소미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둘은 이제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영혼의 단짝이 되었습니다. 백구와 소미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고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어 전 세계 사람들에게 더 깊은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주는 살아있는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과 응원에 보답하기 위해 백구와 솜이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답지한 후원금으로 소미와 같이 희귀병으로 고통받는 다른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명실에서 시작된 기적의 씨앗이 이제는 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미의 병이 완치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구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병의 진행을 멈추고 건강을 되찾았지만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몸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가족들은 행복 속에서도 늘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을 안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주치의였던 김 박사였습니다. 하얀 가운을 벗고 평상복 차림으로 나타난 그의 모습은 어딘지 낯설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는 민준과 지혜에게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연락 못 드려 죄송합니다. 사실 소미 양이 퇴원한 이후로 저는 계속해서 한 가지 연구에만 매달려 왔습니다. 그가 내민 서류에는 놀라운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미와 백구의 사례에 깊은 영감을 받은 김 박사가 국내외 동물 행동학자, 면역학자들과 함께 비밀리에 연구팀을 꾸려 동물과의 교감이 인간의 면역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진돗개와 같이 특정 인간과 깊은 유대감을 형성한 계획에서 분비되는 특수한 페로몬이나 타액 속의 특정 성분이 인간의 면역체계를 안정시키거나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놀라운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 중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개의 후각이 특정 질병을 감지하는 능력에 대한 연구는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암, 탐지견이나 당뇨 경고견 등이 그 예입니다. 하지만 김 박사의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개가 단순히 질병을 감지하는 것을 넘어 특정 물질을 통해 인간의 면역체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훨씬 더 혁신적이고 대담한 가설이었습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로 증명된다면
그것은 현대의학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 될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직은 초기 단계라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백구의 타액에서 이전에 보고된 적 없는 아주 특별한 단백질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소미 양의 면역 체계를 안정시킨 열쇠였을지도 모릅니다. 저희는 이 성분을 기반으로 한 신약 개발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임상시험에 소미 양이 참여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것은 위험 부담이 따르는 제안이었습니다. 아직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약의 첫 번째 실험 대상이 되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동시에 소미의 병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김 박사는 소파에 얌전히 엎드려 있는 백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백구가 시작한 기적을 이제는 우리 인간의 과학이 완성해야 할 때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진짜 끝은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그의 말처럼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 진돗개의 위대한 사랑이 던진 작은 질문에 이제 인류의 과학이 대답해야 할 차례였습니다. 과연 그들은 백구가 남긴 기적의 실마리를 풀어 절망에 빠진 더 많은 생명을 구해낼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온 소미와 백구, 그리고 새로운 희망을 들고 찾아온 의사. 그들 앞에 펼쳐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한 마리 진돗개가 보여준 기적 같은 사랑. 그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구가 시작한 기적의 불씨는 이제 인류의 과학과 의학이 이어받아 더 큰 희망의 횃불로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미와 백구, 그리고 김 박사가 함께 열어갈 새로운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들이 만들어갈 또 다른 기적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산을 따라서는 앞으로도 그들의 여정을 함께하며 감동적인 소식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